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젊은이들의 스포츠 열기로 뜨겁습니다.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및 전국대학 정구연맹전 등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첫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며 지역 주민들은 모처럼 상권이 활력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전국에서 98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선수단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 시즌 되면 선수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방들이 없어요. 경기가 치러지는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등 4곳에는 천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순창군은 관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 1, 2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순창군은 유소년 야구대회를 비롯해 각종 체육대회 38개를 유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충청남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 지원하는 민관 사회복지 안전망을 집중 가동합니다. 도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주요 발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 및 중지자와 단전과 단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은 맞춤형 급여나 긴급복지 지원 등 공적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또 공적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행복키움 지원단을 통한 민간 서비스 연계 지원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청년들의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비와 보육을 공공에서 책임집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비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주택 8만 5천 호를 공급합니다. 연평균 1,162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17,000호로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신혼부부 특례로 공급되는 장기안심주택 4,400호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100%가 넘을 경우 연소득 8천만 원까지 임차보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계도 기간이 다음 달 1일이면 종료됩니다. 만일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점점 흡연자들의 설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PC방에 이어 오는 3월 2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 수영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 단련 장업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 기준 미부착 시 업주는 시설 기준 위반으로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계류 기간이 3월 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 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실내 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 체육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아이돌봄 사업과 관련해 지난 19일 2018년 제1기 아이돌봄이 신규자 양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에 찾아가는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비율을 5% 상향 조정하고 시간제 돌봄의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이천대월면 송라리에서 카네이션 하우스 43호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시흥 능곡동에서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42호를 개소했습니다.
2013년부터 문을 연 카네이션 하우스는 기존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 공간에서 여가나 건강, 소일거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평택 신장동에 카네이션 하우스 44호가 설치됩니다.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비극적 죽음에 사회적 관심이 컸었는데요. 올해부터 현장 실습이 파견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기업과 학교 등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장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부터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종전 취업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뀌었으나 일성고등학교는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학습형 현장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자 일성고등학교나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이 노동 착취나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올해부터 학습형 현장 실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 일선 직업계 고등학교는 중소기업들은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학생들의 교육까지 감당하는 학습형 현장 실습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A고등학교 B취업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에 성과를 내기 바쁜데 교육시킬 인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학생들 또한 학습형 현장 실습이 시행되면 조기 취업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란 반응입니다. 또 기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학습형 현장 실습에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국내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전북 고창의 선운산 도립공원이 휴양공간으로 바뀝니다. 가을에는 꽃무릇으로 유명한데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국내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선운산 도립공원을 차별화된 휴양공간으로 탈바꿈을 꾀합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자연생태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천재 관찰 탐방로 복원과 선운산 주요 봉우리에 정상석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올해 2019년까지 캠핑장 50면, 화장실 1개소, 취사장 관리동 등 주요 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갖춥니다. 이 사업은 천혜의 여건인 선운산과 어우러진 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남권 최고의 자연생태 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차별화된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캠핑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중천재 가시 연꽃 군락지를 복원하게 됩니다. 고창군은 군락지 복원과 중천재 주변 관찰로 0.4km, 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생태숲 수목 보완식재 및 꽃무릇 군락지 보호시설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생태경관 개선은 물론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산에 오르는 관광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3천만 원을 들여 선운산 주요 봉우리에 정상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충청남도는 공공분야 건설공사 등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넓히기 위해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19일 충남건설단체 연합회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안희정 지사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은 농촌지역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2회 관내 18개 농촌지역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찾아가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료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2015년 1월부터 매월 첫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과와 내과, 한방과 진료를 진행하며 전반적인 건강관리 및 질환에 따른 약을 처방합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제주도 동부지역 대기오염 측정망 추가 설치에 이어 올해 서부지역의 도시 대기 측정망을 확충합니다.
이번 대정업 설치로 제주 동서남북의 대기오염 측정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이와 함께 서귀포시 동홍동 측정소를 이전하면서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